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0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 두기 완화 방침을 논의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를 보니까 전날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인데 이거는 공휴일 영향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공휴일 영향을 고려해도 지금 사실 상당수 생각보다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예. 지금 이제 3월 1일이 공휴일이면서 그 전날보다 그 검사 건수가 한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확진자 수는 지금 22만에서 20만, 2만밖에 줄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잘 들여다보면 그 전날 2월 28일에 검사 건수가 105만 건 정도 됐습니다. PCR 검사가.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그 당일에 검사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검사 건수가 85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지금 3월 1일로 검사가 넘어온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이제 나온 그 결과를 보면 그 PCR 검사 양성률이 51%에 달하거든요. 그 전날 이제 30% 정도 됐었는데 이게 좀 뭐냐면은 정말로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그런 꼭 필요한 사람들 이외에는 지금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유행 상황은 아직도 계속 그 확산일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동향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눈여겨봐야 할 지표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양성률이 보니까 50%를 넘어갔고 사망자 수도 지금 최다치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지표 중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있는데요. 재생산 지수라는 이런 지표들은 예. 유행의 확산 속도를 주로 반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양성률은 유행의 확산 범위를 나타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양성률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단순한 범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 증상이 정말 심하거나 아니면 이건 검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정말로 이제 의심이 되는 사람들 이외에는 예.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수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증상이 경미하거나 젊은 분들은 지금 그런 지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역학조사를 보건소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면서 검사를 다 이렇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확진자의 동거가족이라도 그 검사의 의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의 확진자들이나 지금 증상자들이 검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결국은 실제로 지금 집계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생각보다 100명 이상씩 계속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위중증 환자가 766명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발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위중증 환자 병상은 한 1,400베드가 차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이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외의 질환들이 있는 코로나 환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인데요. 예. 근데 과거에 델타 변이 때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이 한 1,000병상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2,800개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2,800개까지 늘렸는데 이미 반이 차 있는 겁니다. 1,400병상. 근데 지금 이 2,800베드라는 게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한 1,5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거의 지금 풀베드고 실제로 지금 일선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사망 환자들 이렇게 비어 있는 베드 빼놓고는 사실상 지금 위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실이 거의 없다고 지금 일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이런 큰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의료 시스템 전반이 상당한 부하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이제 확산세가 계속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PCR 검사량도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게 하루 PCR 검사 용량 최대치 8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면 85만 건을 예상을 했다면 하루 105만 건 검사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받는 시간도 좀 늦춰지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안은 좀 뾰족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뭐 일단 지금 그 60세 미만 대부분은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뭐 30만 건 이상의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확진자에 기여하는 발견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검사들이 원활하게 되려고 그러면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하는 수밖에는 일차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계속 뭐 진단검사 예약회나 감염학회에서 뭐 얘기를 해왔지만 대용량 자동화 PCR 그런 장비들을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검사 역량을 늘려야지만 이런 검사들의 그런 정체 현상이 어느 정도는 풀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병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POCT라는 그 신속 PCR 검사가 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독감에 이제 활용을 해왔던 그런 PCR 검사인데 검사 결과가 보통 한 25분 내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이거 사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는 빠른 진단과 이제 치료가 중요한데 예. 지금 그 오미크론 관련된 시약이 지금 식약처 허가가 지금 진행되질 않고 있어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PCR 검사 역량의 이제 확대와 또 POCT 같은 그런 검사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좀 보다 원활하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3월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도 학교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하고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진이 돼서 학교에 못 간 학생이 16만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지금의 영유아라든지 학생들 청소년 확산세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접종자가 상당 부분 많은 상황이고 12세 미만은 지금 접종을 아예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체 확진자 수 비율로 따졌을 때에 지금 소아청소년이 30% 정도를 육박하고 있고 지금 접종을 못한 12세 미만이 지금 20% 가까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면 계약을 했는데 어제 보면 뭐 상당수의 그 학교들이 대부분 대면으로 계약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지금 16만 명 정도가 지금 등교를 못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등교는 뭐 등교라고 할지라도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3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정말로 정점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 혹시라도 이제 학교 매개 중심에 이런 집단 감염이 생기게 되면 사실 여러모로 좀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아이들이 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한 2주 정도 지금 정점에 올라가는 그 동안까지는 무리하게 이제 대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하고 예. 지금 사실 뭐 별로 스크리닝의 실효성이 없는 뭐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갖다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들을 그 학교 방역 강화나 이렇게 인력 보강에 더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모로 좀 그 대면 그런 수업 진행에 있어서는 지금 1, 2주는 조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예, 당분간은 좀 관리가 세밀하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런데 정부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 방침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가 되는 게 적절하고 또 예상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독감이 이제 매년 겨울마다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뭐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지금 독감이 이제 기승을 부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이전에 보면 1년에 한 300에서 700만 정도가 감염이 되고 3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독감만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지금 오미크론 유행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의 1,500만 명 정도가 걸려야 유행의 정점을 찍을 것 같고요. 그래야 네. 재생산 지수가 떨어질 것 같고 전 국민의 2천만 명 정도가 걸려야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60세 미만의 접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독감과 비슷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지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거나 면역저하자거나 소아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수준인데 독감보다는 몇 배 더 많은 확진자 발생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그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사망률이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미크론의 위험이 그분들한테는 잘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확진자가 늘고 이렇게 유행이 확산했을 때에 콜라테럴 데미지라고 하죠. 이제 부수적인 그런 위험의 그런 그 유탄들을 그 코로나19 고위험군들이 맞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 부하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회 취약계층, 오미크론 그런 위험 계층에 대한 보호도 사실은 또 사회가 또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3월 중순 정도가 되면 지금 이제 실제 리얼월드에는 지금 20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리얼월드에서 하루에 50에서 100만 정도 확진자가 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3월 중순에는 정점을 아마 찍을 겁니다. 전 국민 1,500만 명 이상 정도가 감염이 되면서 예. 그때까지는 아직 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60세 미만 그런 접종하신 분들에게는 별로 위험성이 없겠지만 예. 그런 위험한 분들의 이제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큰 장애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의 보호 차원에서는 조금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시기가 특정이 되진 않았는데 그럼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당분간은 좀 섣부르게 진행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이렇게 완화하든 강화하든 어차피 지금의 유행을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화했을 때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럼 예. 그 늘어난 확진자 가운데서 오미크론 취약계층이 포함되면서 예. 유탄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 부하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텔스 오미크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보니까 검출률이 한 달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스텔스 오미크론은 뭐 이름은 스텔스라고 붙었지만 사실은 그냥 오미크론의 사촌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유전자 변이가 조금 더 있는데 예.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전파력은 이제 기존 오미크론보다 조금 이제 좀 또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예. 뭐 위중증이나 뭐 사망으로 가는 그런 비율은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진짜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 오미크론에 걸리고 혹시라도 이게 유전자 차이가 있으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이게 유행이 정말 오래 가고 이제 길게 가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덴마크나 뭐 인도, 중국 일부에서 벌써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데 그 이런 영향에 있어서는 오미크론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냥 유행이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나는 정도의 효과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대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